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 이 세 개의 만기가 겹치면서 이 트리플 위칭데이 효과로 4조 달러나 되는 금액이 만기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대나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 이 대부분의 이 기술주들이랑 성장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도 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날은 이 경기 방어주들까지도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표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국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와서 미국 경쟁이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지표들 때문에 이날 국채 금리가 또 높게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에게 부담을 가한 점도 이제 시장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근데 주목을 해보셔야 될 만한 지표는 이날 미시간대에서 발표를 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전월 3.5%에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7%로 전월 3%에서 좀 낮게 나왔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뜻을 비치기는 했는데 이날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20일에 미국 9월 FOMC 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1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수요일에 결과 왜 안 나오냐고 찾지 마시고요. 현재 9월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할지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왠지 이번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두고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회피성 발언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이날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지표나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각각 4.6%, 4.5%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때마다 국제유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에 좀 더불어가지고 이제 중국의 수요가 좀 급증할 전망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만 이제 주간 기준으로 거의 4%대나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고요. 이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100% 정도로 이제 다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지금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 공급 쪽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요도 이제 급증을 하는데 공급을 줄여놓으니까 이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짐을 시장이 좀 지고 간다, 이고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TSMC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반도체 장비 관련돼 가지고 장비 반입을 조금 늦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이제 엔비디아가 좀 크게 빠진 데에는 이 시장 영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만의 TSMC가 이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납품업체들에다가 이제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크게 빠졌는데 무려 4%나 가까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도 5% 근처까지 하락 마감했고요. 이 전날 상장했던 ARM도 4%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최근 월가에서는 AI 특수가 이제 AI SL을 받아가지고 TSMC나 엔비디아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 AI 특수가 다른 부분의 둔화를 모두 커버해주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직은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자동차 칩 이런 것들의 부진한 분야가 많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가량 급락을 했고요. AI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근데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인 하락일지는 우선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도 좀 넘어가서 지금 이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전에 예고했던 대로 이날부터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세 개 기업의 정반 파업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좀 타격을 줄 걸로 봤는데 오히려 이날 이 3사의 주가는 꽤 선방을 했습니다. 포드만 0.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2.18%, 그리고 GM은 이제 0.86% 상승을 했네요. 다만 이날은 좀 잘 선방해줬다고 하는데 이제 파업이 아무래도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드를 보고 이 파업을 멈추는 게 우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정부의 아이폰 금지령 이렇게 루머가 좀 시장에 돌면서 애플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색하게도 중국에서 아이폰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이 애플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 중 중국이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예약 판매 반응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중국에서 이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홈페이지는 10분 만에 이제 주문 폭주로 마비가 됐고요. 일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분 만에 거의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지금 이 사전 예약만 보고서 모든 걸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르겠지만은 사전 예약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인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 내에서 잘하면 지금껏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우리 시장 TSMC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들 좀 악영향이 좀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대체적으로 시장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 뭐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은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뭐 안 빠졌네.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올라오나 싶었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죠. 뭐 지금 26,000달러 선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와주면서 투심도 지금 이렇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가장 크게 반응할 만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겠죠. 9월. 이때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이 일시적인 회복세였는지를 좀 방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100% 이상 상승했던 이런 코인들이 현재 큰 하락빔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급등한 코인 올라타지 마시라고요. 먹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 지금 하이파이 코인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때 사셨던 분들, 이 지점에서 사셨던 분들, 뭐 심하면은 이 부분을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떡할 거니까 지금 거의 오늘만 60%대 빠지고 있는데, 뭐 적어도 좀 대응할 수 있게는 빠져줘야 하는데, 지금은 감도 안 오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 급등한 코인들을 좀 막 아무렇게나 투기성으로 따라가지 마시라고 비중 나눠서 대응할 수 있는 포트를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관련돼서도 이제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CEO가 잠시 쉬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낸스 US의 CEO가, 바이낸스 US입니다. 바이낸스 US의 CEO가 미국 규제 때문에 사퇴를 하면서 사업 규모를 지금 축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의 CEO, 이 자오 창펑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 창펑은 이제 X를 통해서, 트위터죠. 이 X를 통해 가지고 바이낸스 US의 CEO였던 이 브라이언 슈로더가 뭐 거의 지금 자기만의 현재 목표를 달성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2년 동안 이 브라이언의 리더십 하에 뭐 자본 확충이나 뭐 상품 및 서비스 개선,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 등등 이렇게 회사를 좀 탄력적으로 성장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이 바이낸스 US CEO 자리는 이제 바이낸스의 CLO인 노먼 리드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와 지금 압박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바이낸스 US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톤코인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톤코인이 솔라나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톤은 지금 시가총액 82억 달러, 그리고 솔라나는 78억 달러로 지금 이제 87억 달러짜리 도지코인을 좀 추격을 하고 있고요. 톤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변동을 보인 것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은 모회사인 텔레그램이 8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톤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측에서는 이제 디오픈 네트워크, 이 블록체인의 웹3 지갑을 이제 메시징 앱을 통합해가지고 손쉽게 톤에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앞으로는 이제 머지않아서 텔레그램에서 톤 코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